안녕하세요. 성공 직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의 근육을 어떻게 단단하게 단련하여 원하는 부와 성공을 거머쥐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짐 머피의 내면 근력입니다. 이 책은 수많은 승리자와 자산가들이 공통으로 가졌던 심리적 기제와 회복, 탄력성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깨우고 실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면의 근력은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신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환경을 해석하는 내면의 힘이 우리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승자들은 패배의 순간에도 그 상황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위한 근육의 이완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힘은 근육이 찢어지고 다시 붙으며 강해지는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고통은 사라지지만 그 고통을 견뎌낸 뒤에 남은 내면, 근력은 영원히 당신의 자산이 됩니다. 외부의 비난이나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는 당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자극을 영양분 삼아 더 거대한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벼려질 때 세상의 어떤 풍파도 당신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이 될 뿐입니다. 당신이 마주한 벽이 높을수록 그것을 넘었을 때 얻게 될 근육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겪는 시련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무게를 버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임을 시사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자산을 관리하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예상치 못한 하락장이나 사업적 위기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정신적 체력입니다. 둘째, 시각화는 단순히 꿈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감각을 현재로 끌어와서 뇌에 각인시키는 작업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에 도달했을 때의 공기 소리, 그리고 손끝에 닿는 촉감까지도 미리 경험합니다. 뇌는 실제 일어난 일과 생생하게 상상한 일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강렬한 믿음이 내면 근력을 폭발적으로 강화하며 이는 곧 현실의 행동력을 극대화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부의 크기를 숫자로만 보지 말고 그 돈이 가져다줄 자유로운 시간의 냄새와 가족들의 웃음소리까지 정밀하게 설계해 보십시오. 마치 이미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느낄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미래를 현실로 끌어당기기 위해 우주적인 에너지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상상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당신의 뇌구조를 성공의 주파수에 맞추어 재배열하는 가장 과학적인 창조활동입니다. 이는 성공의 청사진을 그릴 때 그저 막연한 수치를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이 가져다줄 자유의 농도를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짐 머피는 이 심리적 시뮬레이션이 실제 근육의 반응 속도까지 바꾼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합니다. 셋째, 두려움은 내면 근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연료입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을 피해야 할 장애물로 보지만 사실 두려움은 당신이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야말로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성취자로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점에 서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안개를 뚫고 나가는 순간 당신의 내면 근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팽창하며 새로운 영역의 주인이 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머무는 그곳에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가장 큰 보상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포가 당신의 심장을 때릴 때 고개를 돌리지 말고 그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내면의 근육에 힘을 주십시오. 두려움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활용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돈을 벌고 성공을 향해 나아갈 때 느끼는 불안감을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넷째, 집중력은 내면 근력의 밀도를 결정합니다. 수만 가지 정보가 쏟아지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목표에 몰입하는 능력은 현대판 초능력과 같습니다.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돋보기로 빛을 모으듯 한 점에 집중할 때 내면의 근력은 비로소 단단하게 뭉치기 시작합니다. 몰입은 단순히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자아를 잊을 만큼 깊게 들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 갈래로 흩어진 관심사는 내면을 헐겁게 만들지만 오직 하나의 본질에 천착하는 태도는 당신의 영혼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벼려낼 것입니다.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로지 당신의 과업에만 침잠할 때 내면 근력은 폭발적인 창의성과 실행력을 뿜어내며 불가능해 보이던 성과를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집중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당신이 창출하는 가치의 희소성은 극대화되며
세상은 당신에게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결과물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밀도 있게 시간을 썼느냐의 산물입니다. 짐 머피는 산만함을 제거하고 내면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수렴시키는 훈련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임을 역설합니다. 다섯째, 회복 탄력성은 내면 근력의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딱딱하기만 한 나무는 강한 태풍에 꺾이지만 유연한 대나무는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너그럽게 수용하면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면의 강인함입니다. 실패를 개인적인 결함으로 몰아넣지 않고 시스템의 개선점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부의 그릇을 넓히는 핵심입니다. 어떠한 충격이 가해져도 금방 원래의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는 마음의 탄성을 가질 때 비로소 당신은 장기적인 승부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시련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내면 근력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그 반동을 이용해 더 높은 곳으로 튀어오를 수 있다는 역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성공 가도에서 넘어지지 않는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빨리 어떤 표정으로 다시 일어나느냐가 그 사람의 최종 목적지를 결정합니다. 유연함이야말로 강함의 또 다른 이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째, 작은 성취의 반복이 내면 근력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거대한 목표는 우리를 압도할 수 있지만 매일 수행하는 작은 과업들은 우리에게 통제력을 선사합니다. 이 통제력의 경험이 쌓여 거대한 자신감이 되고 어떤 건물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내면의 아우라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침대를 정리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결국 수백억 대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담대함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약속을 지키고 작은 습관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신의 뇌는 나는 해내는 사람이다라는 강력한 자기 암시를 내면 근력에 각인시킵니다. 이러한 기초 체력이 튼튼한 사람만이 인생의 거대한 파도가 닥쳤을 때 흔들림 없이 자신의 항로를 유지하며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성공은 결국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사소한 루틴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철옹성과 같습니다. 짐 머피는 기초 체력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큰 부는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규율들이 쌓여 임계점을 넘었을 때 터져나오는 보상입니다. 일곱째, 감정의 절제는 내면 근력을 보호하는 방어막입니다. 일시적인 분노나 과도한 흥분은 오랫동안 쌓아온 내면의 에너지를 한순간에 증발시킵니다. 감정의 파고가 칠 때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능력은 리더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평온함 속에서 내린 결정만이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만이 타인의 마음과 돈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고요를 유지하는 훈련은 당신의 내면, 근력을 가장 우아하고도 강력하게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내면의 호수가 평온해야만 세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투영할 수 있으며 그 명료한 시야가 당신을 부와 성공의 지름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유지하는 자만이 부의 정상에서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시장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나의 감정입니다.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열정을 품는 것, 그것이 내면 근력을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여덟째, 자기 대화는 내면 근력을 조각하는 정과 망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속삭임은 근력을 약화시키고 반드시 해내겠다는 긍정의 선언은 잠재력을 일깨웁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에너지이며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우주는 그에 맞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엄격히 관리하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대신 최고의 파트너를 대하듯 격려와 지지의 언어를 건네십시오.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반복될 때 당신의 내면, 근력은 거대한 자석이 되어 당신이 선언한 그 미래를 현실의 시간 속으로 강력하게 끌어오게 됩니다. 당신의 입술이 내뱉는 말이 당신의 운명을 그리는 붓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 순간 고결한 확신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삶의 질을 결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짐 머피는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자기 대화법이 뇌 구조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아홉째, 휴식은 내면 근력이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근육이 운동 후 휴식을 취할 때 성장하듯이 우리의 정신과 영혼도 멈춤의 시간을 통해 정화되고 단단해집니다. 생산적인 게으름은 창의성의 원천이며 지친 내면을 어루만지는 고요한 시간은 다음 도약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멈추는 법을 모르는 열정은 결국 스스로를 태워버리지만 전략적인 휴식을 취할 줄 아는 지혜는 당신의 내면, 근력을 더욱 촘촘하고 강인하게 재구성합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그 짧은 순간들이 모여 당신이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뿜어낼 폭발적인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휴식은 멈춤이 아니라 더 멀리 뛰기 위해 몸을 움츠리는 가장 지혜로운 전술적 후퇴임을 잊지 마십시오. 무조건적인 전진은 번아웃을 부릅니다. 짐 머피는 명상과 깊은 수면,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이 어떻게 성공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지 설명하며 진정한 휴식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열째, 이타심은 내면 근력을 확장시키는 궁극의 힘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가진 가치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 인간은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합니다. 사명감은 내면의 근력을 무한대로 증폭시키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부의 축적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타인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지가 당신의 내면 근력과 결합할 때 당신은 개인의 한계를 넘어선 거대한 흐름의 일부가 되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됩니다. 나눔은 결코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채워주는 가장 고결한 성공의 기술이자 부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 세울 때 그 성공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신화가 될 것입니다. 성공의 목적지가 나가 아닌 우리를 향할 때 그 에너지는 우주의 흐름과 맞닿게 됩니다. 기부와 나눔이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가장 이기적이고도 현명한 방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이 책을 읽고 여러분께 제안하는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10가지 실행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뻔한 조언이 아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를 자극할 새로운 시도들입니다. 첫째, 결핍 시뮬레이션과 풍요 선언을 동시에 진행하십시오.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지금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내가 내면 근력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매주 한번 상상하는 것입니다. 극한의 고독과 결핍을 머릿속으로 체험한 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내가 가진 자원들에 감사하며 풍요의 주파수를 맞추는 연습입니다. 이는 무의식의 공포를 제거하고 절대적인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둘째, 낯선 환경 투입법을 활용하십시오. 매주 한 번은 내가 전혀 가보지 않았던 장소, 예를 들어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 로비나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세미나에 무작정 가보는 것입니다. 그곳의 공기를 마시고 그들의 대화 소리를 들으며 나의 내면 근력이 그 수준에 맞게 팽창하도록 강제로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익숙함은 성장의 적입니다. 셋째, 고통의 화폐와 일기를 작성하십시오. 매일 겪는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사건을 단순히 일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나에게 장기적으로 얼마의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인지 금액으로 환산해보는 것입니다. 상사에게 혼난 경험을 100만원짜리 인내력 수업으로 정의하는 시기입니다. 감정을 숫자로 객관화하면 내면 근력은 상처 입지 않고 오히려 수익으로 치환됩니다. 넷째, 0.1%의 의도적 불편함을 일상에 배치하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 예를 들어 찬물로 마지막 10초간 샤워하기나 계단으로 5층 올라가기 같은 불편함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십시오. 이는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여 내면의 통제력을 극대화하는 훈련이 됩니다. 스스로 결정한 불편함을 이겨낼 때마다 당신의 성공 본능은 깨어납니다. 다섯째, 정보 단식과 고립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오로지 자신의 내면, 소리에만 집중하십시오. 외부의 소음이 차단될 때 비로소 짐 머피가 말한 내면의 근력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수천 명의 조언보다 훨씬 강력한 부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메타인지 거울 기법을 사용하십시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제3자의 입장에서 현재의 나를 비평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 이런 점이 부족했지만 이 부분은 정말 대단했어 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십시오. 타인의 평가에 목매지 않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쌓일 때 대중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 독보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미래의 나에게서 오는 편지를 매달 한 번씩 작성하십시오. 10년 뒤 이미 수천억 자산가가 된 당신이 현재에 힘들고 지친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 알고 있으니 걱정 마라. 지금 그 선택이 옳았다라는 확신. 어린 문장들은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덟째, 타인의 성공에 대한 무조건적 축복 연습입니다. 시기심은 내면 근력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경쟁자나 지인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소리내어 축복해 주십시오.
뇌는 타인의 성공과 나의 성공을 구분하지 못하고 당신이 축복하는 그 에너지가 곧 당신에게 올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부의 파이프라인은 긍정의 에너지 위에서 흐릅니다. 아홉째, 신체 근력과 정신 근력의 동기화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 행위 자체가 나의 한계를 돌파하는 상징적 의식임을 명심하십시오. 근육이 떨리는 그 지점에서 한 번 더 들어 올리는 힘이 결국 사업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실질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열째,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의 양자 도약을 실천하십시오. 오늘 일어난 일 중 가장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성공에 대해서도 이미 일어난 일처럼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 에너지는 잠자는 동안 당신의 무의식을 재배열하여 다음날 아침 당신을 성공에 최적화된 인간으로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내면 근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짐 머피의 통찰과 10가지 실행 방안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느새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은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근력으로 성공을 끌어당기는 자에게 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며 가장 높은 곳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는 성공 직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지금 성공 직전입니다.